어제까지만 해도 관심 없던 초콜릿이 오늘은 왜 이렇게 당기는 걸까요? 새벽 2시 배달앱을 켜고 치킨에 떡볶이까지 시키는 내 모습이 낯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입만 먹으려던 과자 한 봉지가 어느새 바닥나고 텅 빈 봉지를 보며 후회가 밀려오는데도 손은 또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이상한 건 이게 딱 한 달에 한 번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달 반복되는 이 순간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은 왜 생리 전만 되면 식욕 조절이 안 되는지 그 진짜 이유와 실제로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리 일주일 전쯤 되면 몸이 이상해지죠. 가슴이 땡기고 허리는 묵직하고 온몸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분은 또 어떻고요? 아침엔 우울하다가 오후엔 짜증나고 저녁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당황스러운 건 갑자기 솟구치는 식욕이에요.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빵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지고 라면 한 개로 충분했던 내가 2개도 모자라게 느껴지거든요. 왜 하필 이때만 고칼로리 음식이 미치도록 당길까요? 생리 직전엔 자궁이 임신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그걸 유지하려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 몸속 에너지가 배 아래쪽으로 쏠리는 시기인 거죠. 원래 체력이 좋고 잘 먹고 잘 쉬는 사람은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피곤이 쌓여 있거나 회사 스트레스로 지쳐 있거나 바빠서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살 빼려고 식사량을 확 줄인 사람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몸은 지금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비상경보를 울리고 그걸 빨리 채우기 위해 식욕 스위치를 강하게 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왜 하필 빵, 라면, 밥, 과자 같은 탄수화물부터 찾게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탄수화물이 가장 빨리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먹자마자 혈당이 올라가면서 힘이 나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래서 생리 전엔 밀가루 음식이랑 초콜릿 같은 단 게 유독 더 미친 듯이 당기는 겁니다. 몸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연료를 찾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평소 살찔까봐 먹는 걸 엄청 참던 사람일수록 이때 폭식이 더 크게 터져요. 참고 참다가 한 번 무너지면 평소 먹던 양의 2배, 3배를 먹어버리고 다음날 늘어난 몸무게 보면서 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식사량 줄이고 다시 폭식 터지고 이런 패턴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죠. 만약 다이어트 중인데 매달 주기적으로 폭식이 반복된다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평소 식습관 자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리 주기 동안 우리 몸에선 정말 강력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높을 땐 배고픔을 못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식욕 억제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요. 그런데 생리 시작 며칠 전부터 이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가 고파지는 거죠. 이건 위에 음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느껴지는 배고픔이에요. 아까 밥 먹었는데도 또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생리 끝날 무렵엔 기분도 나아지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일주일을 한 달 중에서 가장 몸이 가벼운 황금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이 코르티솔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혈당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코르티솔이 들쭉날쭉하면
혈당도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여기서 신기한 게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건 혈당이 낮아서가 아니라 혈당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란 거예요. 혈당이 쭉 내려가는 그 느낌 자체가 우리한테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단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걸 반복하니까 계속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혈당 안정시키려고 단 거 찾는데 그게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체온 상승입니다. 생리 전엔 체온이 올라가는데 체온이 오르면 에너지 소모량도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칼로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평소보다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가 오는 거죠. 특히 칼로리를 제한하고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이 시기가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몸이 요구하는 에너지가 늘었는데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기분이 가라앉거든요. 우울할 때 우리가 뭘 먹는지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피자, 치킨, 라면 이런 거 아니었나요? 이런 음식들이 세로토닌을 순간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먹는 동안이랑 먹고 난 직후엔 기분이 확 나아지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균형을 찾으려고 이런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말 들어봤죠? 음식 참아, 설탕은 독이야, 이거 먹으면 살쪄. 이런 말 듣는 순간 머릿속에선 전쟁이 시작돼요. 먹고 싶은 마음은 확실한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잖아요. 이 두 생각이 계속 싸우면 우리 뇌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먹자. 적어도 먹기로 결정하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 괴롭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단 거나 빵 먹으면 잠깐이나마 기분이 나아진다는 걸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칠 때는 가장 빠르고 익숙한 방법을 꺼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식욕한테 끌려다녀야 할까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식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식욕이 폭발하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참는 게 아니라 폭식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음식 종류를 바꿔보세요. 탄수화물 당긴다고 무조건 안 먹으면 나중에 더 크게 터져요. 대신 몸이 원하는 탄수화물을 좀 덜 자극적인 걸로 주는 게 나아요. 크림 가득한 빵이나 과자처럼 자극 강하고 흡수 빠른 것만 계속 먹으면 식욕은 더 올라가고 더 찾게 되거든요. 차라리 밥, 고구마, 통밀빵 같은 거에 단백질을 곁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밥 먹을 땐 고기 추가하고 고구마엔 두유나 그릭 요거트 곁들이고 통밀빵엔 계란 넣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식으로요. 이렇게 먹으면 배도 부르고 폭식도 줄어들어요. 다음은 먹는 시간입니다. 생리 전엔 특히 아침을 거르는 패턴이 위험해요. 아침을 건너뛰고 낮에 적게 먹고 밤에 터지면 체중과 죄책감이 같이 따라옵니다. 오전 시간대에 조금 더 먹고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혈당과 컨디션이 안정되면 뇌가 과자를 찾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많이 씹는 쪽으로요. 우리 포만감은 먹기 시작하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찾는 느낌이 남기 쉬워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폭식이 생각보다 빨리 잡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엄청 중요한 게 미리 아는 거예요. 생리주기 앱 같은 거 깔아서 추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든 날이 언제 올지 미리 알기 위해서죠. 이런 적 있죠? 며칠 동안 이유도 모르고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 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들이요. 나조차도 내가 이해 안 돼서 더 힘든데 그러다 생리 시작되는 순간 깨달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제야 지난 며칠의 감정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 순간의 안도감이 진짜 커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호르몬 때문이었어.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자책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생리 주기를 알고 있으면 하루 이틀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감정을 관찰하는 쪽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마음 챙김에 가까워요. 감정은 늘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견딜 수 없던 감정이 며칠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진짜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생리 주기를 알고 있으면 이 착각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어요. 아, 호르몬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시기엔 특히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적어두고 생리 직전에 일부러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생리 때 유독 먹고 싶은 음식을 미리 생각해보고 적당히 먹어주는 게 폭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음식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수록 우리 뇌는 더 큰 폭식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엔 자기 돌봄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돌봄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분 안 좋을 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사람 만나야 풀려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웃다 보면 에너지가 돌아오거든요. 생리 주기에 일부러 친구들 만나는 약속 잡아서 우울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날려버리는 것도 좋아요. 반대로 혼자 있어야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혼자 시간 보내는 게 오히려 마음 안정시키기도 하거든요.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벌칙처럼 느껴지는 강한 운동은 이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여요. 대신 산책하거나 햇빛 쬐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정도가 훨씬 도움돼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로토닌이랑 긴장도를 조용히 조절해 주거든요. 자기 돌봄의 핵심은 결국 태도예요. 친구 힘들 때 대하듯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거죠. 말 들어주고 함부로 판단 안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요. 뭘 하느냐보다 나한테 어떤 말로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폭식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기는 몸속에서 엄청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호르몬 따라서 몸이 변하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많이 먹었다고 케이크 먹었으니까 오늘 망했어. 끝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끝까지 가게 돼요. 폭식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실패라고 낙인 찍는 순간 시작되는 자책이에요. 그 자책이 다음 폭식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엔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것보단 조금 부족해도 이성의 끝만 놓지 않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정리할게요. 생리전 폭식은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줄고, 코르티솔 요동치고, 체온 오르고, 세로토닌 떨어지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특정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책 반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호르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리주기 체크해서 미리 준비하고 평소 못 먹던 좋아하는 음식 계획적으로 먹고 자기 돌봄을 최우선에 두고 폭식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힘든 시기를
훨씬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벽할 필요 없어요. 여전히 많이 먹는 날 있을 거고, 여전히 마음 힘든 순간도 올 거예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날마다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 거예요. 또 망했어가 아니라, 아, 이 시기라서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음식과의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거든요. 나를 적처럼 대할수록 음식은 통제가 안 되고, 나를 이해할수록 식욕도 조금씩 가라앉아요. 생리 주기는 못 바꿔도 그 주기를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이제부턴 조금 더 나한테 관대해져 보세요.